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민주당의 지금 당원을 바꾸려고 한다. 어떻게 바꾸냐. 이재명의 대표 연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 연임한 대표직의 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이 당원 개정안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제 22대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기하기로 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대표는 이 대권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1년짜리 당대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됐습니다.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 있습니다. 이 당헌의 그 내용을 갖다가 개정하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제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당원 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당내 당원 당규 개정 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과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보고만 하고 수기를 거치고 당대표와 각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원 당규 개정 시한 검토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전국 단위 선거가 뭐가 있습니까? 2026년 6월 달에 있을 예정인 지방선거, 이게 전국 단위 선거이지 않습니까? 이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한을 변경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인 민주당 당원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예외 조항을 만드는 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말이냐면, 그 전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그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대표직이나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당헌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예외 사유는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아까 앞서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시안에 적시했다는 것처럼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 여러분들 이게 이 한동훈 장관이 그 검수 원복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등에는 각가지 사유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뭡니까? 상당한 사유. 이거는 갖다가 그냥 깨어 맞추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사안을 특정해서 이렇게 나누면 몰라도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떤 사유든지 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권을 갖고 있는, 또는 이 대권 주자가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당대표직 또는 최고위원직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원래 당대표 임기인 2년보다도 더 그걸 늘려서 연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예외적으로 대통령 선거로부터 한 6개월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갖다 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당대표 임기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연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언제 현실화돼서, 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실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화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이 구치소 깜빵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재명이 과연 사법 리스크는 언제 현실화될 것인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거야의 대표가 1심, 2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유죄 판결, 그것도 징역이 나왔다고 해서 구치소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조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국마저도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도 지금 저렇게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계속하면서 2026년까지 당대표 임기를 마칠 것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이번에 대표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그 대표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26년 8월 말까지 대표 임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가 대표의 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상에 따르면 다음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2027년 3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로부터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6년 3월 달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 지방선거 2026년 6월 달의 지방선거에는 아주 일부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미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너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 너무나도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이끌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당권, 대권, 분리 이런 당원을 그대로 놔둔 채 거기다 예외 사항들을 갖다가 나열하고 이재명의 지방선거 총괄 지휘 그리고 그 이후에 당대표직 사퇴 이런 것들을 갖다 가능하게 하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두겠다. 지금 22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제1 현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똑같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했을 때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아니 당권 대권 분리가 있고 이준석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참 매력이 없는 자리다, 이득이 없는 자리다. 왜 이득이 없는 자리냐? 저 1년짜리 당대표 아니냐? 한동훈은 선거도 이겨본 적 없고 오로지 윤석열의 후광 덕분에 지금의 그런 정치적 권위를 얻게 된 사람인데 선거 한번 제대로 승리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선에 도전할 수가 있냐? 당대표 할 기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민의힘 당원 제71조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 당직입니다.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다만 제96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2년도에 분명히 박근혜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2012년 4월까지가 박근혜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원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홍준표 혁신위가 만들어 놓은 당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당원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대위원장을 하고 그 해에 대통령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당원의 이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2년 4월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지만 그 해에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대선에 나가서 또는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대통령 후보 아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또 3개월 뒤에 대선에 나가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외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근데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 당직자들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를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 2027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면 얼마입니까? 2025년 9월입니까? 9월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24년 8월 말 8월 중순 이때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가 불과 1년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물론 그 1년 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으며 그 1년 안에도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갖다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 또는 한동훈이 아니라고 해도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꿨다는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성적표로서 봐줄 수 있는 것은 그 지방선거인데 그 누가 어떤 개혁 작업을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사람이 이제 당 대표가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킨다거나 흐지부지 시킨다거나 자기 식대로 다 고쳐버린다거나 했을 때 그거 다 빛이 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 반쪽짜리 대표 해서 뭐하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준석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하는 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오히려 또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상으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사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느냐? 왜 국민의힘은 꼭 그래야 되느냐? 그 연원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05년 홍준표 혁신위원장 체제에서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당원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05년 홍준표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겼다. 홍준표 혁신안은 대선 1년 6개월 전 당권 대권 분리 후보 선출 시 여론조사 50% 반영의 핵심이었다. 당권 대권의 대선 전 조기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임 당원 내용이 그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일 1년 전 사퇴를 해야 한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불공정을 없애자는 취지다. 여러분들 이 말은 맞습니다. 만약에 당 대표로서 계속 그 권한을 갖고 당 대표로서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자기가 차기 대선 후보로 선출되려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정한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당 대표를 맡았던 사람조차도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그만둬야 된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굳이 1년 6개월 전에 그걸 또 그만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다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갖다 규정을 뒀어야 되는데 지금 국내임 당원에는 비대위원장 또는 비대위원만 거기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고 해놓고 모든 선출직 당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외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지금 이 당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당원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9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헌법도 고쳐야 되느니 마느니 그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정당의 당원의 한 내용이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그걸 꼭 고수해야 할 원칙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했으며 그리고 당세가 불리해졌으며 그리고 또 이 남은 선거 일정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 당의 여건이 좋지 않으면 이걸 최대한 이 당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 당규를 갖다가 개정하는 그런 머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술적인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이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좀 하겠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군에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이 과연 대선 주자 깡이냐 이런 평가를 떠나서 어쨌든 자기 자신은 대권의 꿈이 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은 대권에 대한 그런 걸 밝힌 적도 없습니다만 당대표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요구가 그런 여론조사상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먼저 꼽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꼽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꼽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이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유승민 꼽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아무런 권한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당 대표직 절반짜리 당 대표직을 하면서 이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직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잘 수행했으면
상당히 앞으로도 이 당을 더 이끌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인 임기대로 한다면 더 이끌 경우에는 이 당이 더 잘 될 것이고 이 당이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올라간다 했을 때는 당원들 누구나 저 사람이 당대표를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05년도에 만들어 놓은 당원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열망들이 그런 기대들이 그런 희망들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그 누가 당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대표직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거에 그런 제기됐던 불공정, 공정성의 문제가 지금 현재 국내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국내임도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 개정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당원 개정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첫째, 예외 사항을 둬야 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1년인데 왜 국내임은 1년 6개월이냐. 국내임도 이걸 갖다가 단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단축을 하고서도 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당대표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연장하는 방안, 그런 것도 갖다가 당헌으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게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오만한 것도 아니고 이게 결코 과거에 했던 그런 약속들을 갖다가 뒤엎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차기 정권 재창출 또는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구심점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되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확실하게 그게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임의 구심점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 국내임 지금 당원과 국내임 지지층과 심지어는 이 국민들의 판단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국내임 차기 당대표가 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구심점이라는 사람이 이 지방선거 훨씬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차기 구심점은 누가 되느냐? 그러면 그 전에 구심점을 했던 사람들은 대권 후보로 갈 그런 발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기반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국민의힘이 2005년도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정했던 당원에 대해서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저기는 너무 그 속셈이 뻔히 보이지만은 어쨌든 이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타산지석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삼아서 국민의힘도 그걸 갖다가 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